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경제 관련한 기사 또는 뉴스에서 뭐 실업률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 먼저 실업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은 생각하는데, 자, 경제학적인 의미의 실업자는 자, 먼저 뭘 전제로 하느냐? 일을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런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직장이 없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일할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구직 활동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경제학적으로는 실업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32,000 가구의 표본 가구를 방문해서 취업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제 조사 일정한 주간, 보통 일주간인데 조사 대상이 되는 일주간 중에서 1시간 이상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일하지 못한 사람을 조사해서 이제 실업자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일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실업자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계청에서 취업 상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냐? 어떻게 조사하냐? 자, 이렇게 물어봐요. 조사 대상 기간, 이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넘게 일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예 또는 아니요 나올 겁니다. 거기서 예라고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취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라고 답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라고 답을 하면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라고 답을 하면 결국 이 사람은 뭘 말하냐? 그 주간 동안에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일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을 못했다는 의미가 돼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실업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니요라고 답을 하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에 보면 구직 단념자 또는 뭐 실망 노동자,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찾고 뭐 이렇게 구직을 단념한 사람 또는 실망 노동자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분류를 해서 실업자 통계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자보다는 범위가 이제 작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취업자로 분류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자, 무급 가족 종사자. 근데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당 18시간, 1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급이에요.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어떤 농장이라든가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가족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은 구체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수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구 단위에서 종사해서 그 가구 단위의 수입을 높이는 데 지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무급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급 가족 종사자들은 취업자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직장도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취업을 해 있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는 뭐 노동쟁의가 있거나 등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그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주간에는 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사업체에 있는 사람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취업자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구직 활동을 계속해 왔으나 이제 구직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의미는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구직 활동을 잠시 멈춘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는 구직 결과 어떤 대기 중이거나 또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등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 그 기간 중에 구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했던 사람인데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실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실업자로. 자, 구직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데 현재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실업자로 분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업률, 흔히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잘 나오는 것은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실업률의 측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만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모두 다 취업을 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연령이 중요한데 그 연령의 기준이 바로 15세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그리고 15세 미만 이렇게 15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이제 구분이 되고 15세 이상이 되는 인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노동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부릅니다.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예요. 실제 전체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이 인구인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예요. 자, 그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 이제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 그 나머지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뭐 구직 단념자, 구직을 단념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업주부인 경우. 그냥 전업주부로서 그냥 주부의 역할만 충실하게 한다. 이런 사람. 특별히 난 뭐 취업을 할 그런 의사는 없다. 다음에 은퇴를 한 사람. 이제 실컷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고 싶으니까 이제 구직 의사가 없어요. 또는 전업으로 학생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부인데도 지금 일을 하려고 막 알아보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군 복무자가 있죠. 군 복무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조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은 취업자. 구직 의사는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일주일 중에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취업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자, 그렇게 분류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는 이 막대처럼 인구를 표시했는데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총 인구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 총 인구 중에서 실제 15세 이상이어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는 이제 이만큼이다 이거예요. 그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그럼 이 구직 의사가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이만큼이면 결국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예요.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제 취업을 한 사람이 취업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경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 실업자의 수 비중 곱하기 100% 해서 실업률을 계산합니다. 하고요. 그러면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수로 계산하면 그게 취업률 아니냐 또는 고용률 아니냐. 취업률이라고도 하고 고용률이라고도 합니다. 취업률, 고용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고용률 또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니고요. 자, 노동 가능 인구 전체가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노동 가능 인구 전체가 분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취업자의 수 곱하기 100 해서 자, 이걸 우리가 고용률 또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달라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죠.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수 비중이죠. 고용률은 또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수 비중이죠. 이걸 가만히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여기서의 분모가 또 여기에 분모가 되어 있죠. 여기서 분모가 또 여기 분모가 되어 있고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분자가 또 실업률에는 분모가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서로서로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고용률,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관계를 정리해 보면, 자, 경제활동 참가율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실업률을 하면 고용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실업률만 우리가 알면 그거 가지고 고용률, 취업률도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5만 명이에요. 자, 이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만약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 중에 10,000명이더라 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4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4만 명 중에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잖아요. 자, 취업자가 38,000명이더라. 그러면 실업자는 2,000명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해 보시오 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5만 명 중에서 4만 명이구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업률은 4만 명 중에서 2,000명이 실업자구나. 4만 명 중에 2,000명 곱하기 100%. 그래서 실업률은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전체가 5만 명인데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은 38,000명이구나. 그러면 5만 명 중에 38,000명 곱하기 100 하면 고용률은 7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고용률 76%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였죠. 그럼 80% 곱하기 1 빼기 실업률. 실업률이 아까 5% 아닙니까? 1 빼기 실업률 5%. 1 빼기 실업률 하면 결국은 이거는 95%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95%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80%의 95% 계산해 보면 76%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실제 우리나라 그 국가통계 포털에서 뽑은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예요.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자, 나머지 2000년, 2005년, 10년, 15년, 5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8년, 20년, 21년 이렇게 자료를 제가 뽑아놨는데 요 끝에 이 끝부분이 여기가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요 부분은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뭐가 비어있냐?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어있네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노동 가능 인구가 4,500만 명입니다. 그죠?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62.8%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실제 우리나라 2021년도의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이 또 비어있죠. 실업률이 여기 비어있습니다. 실업률은 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인데 그 중에 실업자의 수가 103만 7천 명입니다. 103만 7천 명. 자, 요거 두 개 하면은 당연히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실업률은 3.7% 이렇게 나옵니다. 3.7%. 자, 그 다음에 고용률.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전체에서 실제 고용자 수, 취업자 수 2,700만 명이죠. 자, 요거 하면은 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 60.5% 나옵니다. 아까 봤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만 알면 고용률은 자동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었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0년대에 보면 4.4%,
3.7%.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역시 4%, 3.7% 나오고 있으니까,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의 유형인데요. 자, 실업도 다 같은 실업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실업의 유형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 자, 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이거는 자, 마찰적 실업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 직장을 탐색하고 있는 중에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직장을 지금 어디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좀 더 여기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그런 직장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더 낫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직장에 내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탐색 중에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또는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는 내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 구인 구직자가 즉각되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구인 구직자가 즉각 바로바로 연결되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마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있는 경우에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하는 실업이고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마찰적 실업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때도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해서 실업률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고용 상태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 실업률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찰적 실업을 되도록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냐? 당연히 구인 구직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바로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정보망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요거는 제목만 봐도 요거는 뭔가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는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소비자의 수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이 자동화된다든지 하는 생산 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 전체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실업이 되겠어요. 그 소비자 수요 자체가 과거 10년 전의 소비자의 수요와 지금의 수요는 다르잖아요. 생산 기술도 엄청나게 진보가 되고 또 많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동화된 공장 시스템 운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스마트 공장도 많이 이제 많아지고 산업 구조 자체도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된다든지 해서 실업 상태에 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적 실업은 사실 이제 산업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하면서 산업 구조,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실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산업 구조 자체를 갑자기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책으로서는 뭐 직업 훈련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책에 나오는 그런 뭐 대책이고요. 실제로는 뭐 30년 뭐 이렇게 한 직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실업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순간에 그렇게 실업자가 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일, 그 말고 다른 일에 대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재취업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취업이 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우리가 앞에서 경기순환 봤잖아요. 그죠? 경기순환, 경기변동 봤잖아요. 그런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특히 경기 침체기에 있을 때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적 실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변동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기 침체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경기를 다시 경기 확장기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확장기로 전환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서 확장기로 바뀌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이제 거기 보면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총수요 확대 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추후에 별도의 챕터에서 우리가 재정 정책 또는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우리가 금융 정책 이렇게도 말하는데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우리가 별도의 챕터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 재정 정책과 확대 금융 정책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업의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란 무엇인가? 완전 고용이란 말은 완전히 고용돼서 실업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아까 우리 살펴봤던 실업의 종류 중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마찰적 실업,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곳으로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항상 이거는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업 중에서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뭐는 없는 경우, 경기적 실업은 없는 경우. 경기적 실업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은 경기적 실업이 없는 경우예요. 모든 실업이 제로인 경우가 아닙니다. 물론 뭐 모든 실업이 제로면 좋긴 좋겠죠, 당연히. 어쨌든 경기적 실업만 없어도 완전 고용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자, 경제활동 인구 100%가 고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때의 실업률이에요. 완전 고용 실업률 또는 자연 실업률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뭐만 있을 때?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만 있을 때의 실업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때의 실업률이고,
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잠재적인 생산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잠재적 생산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생산을 모두 실현할 그때의 GD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걸 우리가 잠재 GDP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GDP,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이런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잠재 생산 또는 잠재 GDP, 완전 고용일 경우에 실질 GDP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실업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